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자문 김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들어가기 앞서 2월 1일이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날 업종 대전망 2015년 투자자문이 마련한 업종 대전망 강연회를 지하 1층 아르테홀에서 했는데요.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워낙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셔서요. 아르테홀 생긴 이래로 가장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이 시장보다도 업종, 종목에 관심이 많구나. 또 제가 중간에 그 질문을 받아봤는데요. 역시나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우리 토마토 시청자분들의 주식에 대한 그 어떤 능력 또 가지고 있는 의견들이 대단히 높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전 같으면 질문이 이 종목 뭐 왜 이렇게 빠지나요? 죽겠습니다. 또 차트가 이런데 저런데 이런 질문이 많았다면 이번에는 이 종목이 저평가되었나요? 고평가되었나요? 적정 주가가 얼마입니까? 이런 질문합니다. 거의 전문가 수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눈높이에 맞추기가 참 쉽지 않구나 하는 것도 느꼈고요. 아울러 저희가 지방에 계셨던 분들은 오고 싶은데도 많은 분들이 참석을 못하셨을 테입니다. 그래서 2월 설날 명절 때 여러분들께 찾아뵐 수 있는 그런 기획 프로를 만들었으니까요. 업종 대전망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설날 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좀 감기 몸살은 좀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어제 뭐 주사도 맞고 해서 푹 쉬었더니 좀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네. 감기 몸살이 왜 오죠?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또 실시를 못 하셨죠? 거의 뭐 몇 개월 동안? 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거의 새벽같이 일어나서 또 7시까지 또 출근 거의 하고 또 퇴근은 8시 넘어서 보통 하였으니까 뭐 거의 회사에 머무는 시간이 한 13시간, 14시간 이상 되니까 예, 좀 약간 몸에 무리가 온 것 같았습니다. 뭐 이제는 다 나았으니까요. 다시 한번 시청자분들 그리고 회원분들께 더 열심히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침 방송을 한 4년 정도 했거든요. 아침 방송은 그때 뭐 6시, 7시 뭐 이때 했으니까 땜빵이 안 되잖아요. 누구한테 그 시간에 부탁을 합니까? 그죠? 부탁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한 번도 제가 안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하면서 느낀 게 정말 자기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님은 아프셔도 안 되는 거죠. 네. 냉정하네. 네, 정말 냉정한 거죠. 그러니까 아파도 주말을 통해서 아프셔야 돼요. 어쨌든 좀 관리를 좀 잘 하셔서 빨리 나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김기현 연구원은 뭐 종목 자랑 좀 하라 그랬더니 왜 좋은 종목도 많으신데. 다른 질문 하나 해보죠. 최근에 나온 이슈가 현 청와대에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골프 금지를 해제하겠다. 그런 어감의 이야기를 했죠. 주식시장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골프는 개인적으로 좀 안 칩니다만은 뭐 골프는 저는 좀 건전한 스포츠라고 좀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그게 제 개인적인 뭐 의견이지만 다소 이제 골프 하는 게 이제 고위 관직들의 이제 여가 생활로 좀 묶여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약간 이 괴리감이 좀 있는 건데 저는 뭐 골프 뭐 우리 주식 상장 회사에 골프존이라는 회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도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좋고 뭐 재무 구조도 굉장히 탄탄한 업체인데 뭐 이 고위 관직자들의 이제 뭐 골프 여가 스포츠 같은 거는 뭐 개방을 시켜야 되지 않나. 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이게 상당히 상징적이고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시장의 온기를 이제 느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대기업 임원과 청와대 고위 공직자가 골프를 쳤다. 나쁜 겁니까? 나쁜 거는 이거는 나쁜 게 아니죠. 직접적으로 이건 나쁜 게 아니죠. 근데 거기서
뭔가 또 꿍꿍이를 가지고 네, 뭐 그렇죠. 만나서 이상한 짓을 하는 게 나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잘해야 된다. 앞으로 우리 경제를 위해서 이런 거 잘해야 된다. 그래서 뭐 잘못된 뭐 관례들은 우리가 해결해주고 돈 받지 않고 그거는 좋은 거죠. 나쁜 게 아니죠, 그죠? 경제 살리겠다는데 그렇게 좀 되기를 한번 바라해 봅니다. 네, 자 파트 1 주간 탑 이슈 들어갑니다. 예, 첫 번째 이슈를 공개합니다. 코스닥 600p 돌파. 아직도 배가 고프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오래됐죠. 그립네요. 히딩크 감독이 월드컵 때 했던 이야기죠. 딱 10년 지났네요. 10년 전이네요. 그죠? 예. 자, 바로 최근에 코스닥을 보면서 느끼는 점이 대단히 강하다. 아직 나는 갈 자리가 더 많고 여전히 배가 고프다. 이 지수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우리 김경원 연구원이 먼저 좀 이야기를 해주죠. 네. 6년 8개월 만입니다. 이게 6년 8개월이면 애를 초등학교 보내면 졸업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6학년 다 지나가는 거니까 대단한 기간이죠. 네. 그동안 너무 어려웠다는 겁니다. 네. 600포인트 돌파했습니다. 그 배경과 의의를 먼저 좀 이야기를 해주죠. 네. 오늘 종가 기준으로 코스닥 지수가 오늘 0.5% 상승을 하면서 604.13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6년 내 최고치를 지금 경신을 했고, 예전에 2013년도에도 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코스닥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었는데, 한 570선에서 다시 맞고 무너지는 형태를 좀 보였었고, 예전에도 마찬가지로 한 500선에서 한 600선 사이가 굉장히 좀 마의 고비였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는데, 최근에는 시원하게 좀 뚫어낸 것 같습니다. 시원하게 뚫어냈고, 저는 이 기반을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대형주들의 이제 밑에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부분들도 있지만, 시장이 성장에 굉장히 좀 목이 말라 있지 않나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대형주들의 실적이 워낙 안 좋았었고 4분기 실적이 발표가 거의 마무리가 됐지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온 업체들은 특히나 이제 대형주 위주로는 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실적에 대한 목마름이 좀 있었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일부 테마군들이나 일부 이제 실적이 양호한 섹터들이나 이런 섹터들이 거의 다 코스닥에 좀 집중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금은 코스피의 대안주 성격으로 좀 들어가지 않았나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2월달 같은 경우도 여전히 이러한 장세는 좀 일부 지속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뭔가 새로운 느낌이 들긴 하는데 어떤 이유고 또 어떻게 정리를 우리가 좀 해 나가야지 그 다음을 준비할 수 있을까? 패러다임이 뭘까라는 점이 궁금합니다. 그럼 고환영님께서 좀 이야기해 주시죠. 최근에 그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급등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이 상황을 여러 기관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분석하는 것이 보통 이제 코스피에 대한 그런 로 이제 코스닥 시장이 잘 간다 이렇게 좀 분석하고 간단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거보다도 지금 현재 코스닥 자체 시장이 지금 독자적인 노선을 걷고 있다, 이렇게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수출 대형주 쪽이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상황도 있습니다만, 코스닥 자체가 지금 현재 상당히 좋은 현상을 걷고 갔고 있고, 실적 자체 좀 좋게 좀 나와주고 있는 것이요. 지금 현재 한 증권사 분석기관에 따르면은 지금 작년에 코스닥 상위 100개 기업의 작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7.9%로 코스피 상위 100개 기업 6.3%보다 압수했습니다. 분명하게 실적 측면에서도 오히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런 코스닥 쪽에서는 기술주 중심, 또 미래 성장성 이쪽이 강조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코스닥의 새로운 정체성이 확립되고 있는 그런 시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마디로 새로운 뉴 비즈니스 패러다임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 뉴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온 이제 모바일 쪽, 그 다음에 온라인 사업이 지금 계속해서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의 융합화, 복합화, 아니면 고령화 사회의 진입, 아니면 웰빙 사회의 진입, 그 다음에 중국 소비 성장의
소비가 이제 성장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뭐 바이오라든지 의료기기 쪽, 뭐 헬스케어 관련주가 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뭐 보여줘 왔고 지금 현재도 지금 그쪽에 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반도체 쪽이라든지 뭐 반도체 부품 쪽, 장비 쪽 이쪽에 뭐 계속해서 좋은 모습.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중국 소비 뭐 성장주, 뭐 요커 관련주 이쪽이 뭐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금 코스피 시장하고는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온라인 쪽이라든지 이제 모바일 쪽이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뭐 그냥 코스피의 대안으로서가 아니라 코스닥 쪽에 하나의 또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새로운 독자 노선을 구축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완전히 다른 이제 뭐 환골탈태다, 다른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600포인트가 그러면 우리 두 분은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두 분 다? 더 간다. 오른손, 못 간다. 왼손. 그 오늘 일단 오른손이죠. 근데 오늘 아, 제 주위에 한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물 들어왔을 때 빨리 수익을 챙겨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선은 급등락이 좀 변동은 좀 있겠지만 코스닥에 몸은 담아야 되지 않나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럼 이 600포인트는 전혀 거품이 아니다. 최근에 많이 올라왔지만 네. 지금 두 달 동안에 아직 2월 마감도 안 됐지만 10% 이상 올랐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한 2%뿐이 못 올랐으니까. 그럼 이건 대단히 좋은 건데 단기적으로 거품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아니다. 내용이 있다. 어느 쪽이십니까? 저는 그냥 일부 종목군들은 당연히 거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뭐 오늘도 이제 셀트리온이 좀 급등을 좀 했지만 뭐 화이자가 이제 그 다른 업체를 좀 인수를 하면서 이제 뭐 바이오 섹터들이 좀 급등을 한 부분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바이오주들은 한번 거품이 끼기 시작하면 굉장히 좀 크게 끼지만 또 떨어질 때는 급락합니다. 왜냐하면 실적 베이스가 안 되는 상태에서 기대감으로 오르는 주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바이오 섹터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어쨌든 전체적으로 분명히 뭔가 바뀌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현 정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것 같아요. 지수 올랐다. 코스피 보지 말고 코스닥을 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창조경제, 상조경제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어쨌든 코스닥은 대단히 최근에 강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은 느껴집니다.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느끼셔야 되고요. 제가 뭐 또 이 두 분이 전문가분들만 느껴봐야 그거는 실질적으로 수익에 아무 도움이 안 되시죠. 어떤 게 일단 바뀌었냐라고 보시면 예전에 코스닥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IT 부품주, 자동차 부품주, 그거 빼면 뭐 있냐? 그죠? 그러나 현재 보시게 되면 걔들도 여전히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 IT 부품주들이 강하죠. 우리가 반도체만 가지고 뭐 여러 번 우리가 다뤘지만 또 거기에 뭐 헬스케어, 바이오 포함 헬스케어, 또 미래 컨텐츠 이런 것들 뭐 게임주까지 실질적인 실적을 동반한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대단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전히 고평가 상태가 아닌 주가가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추가 상승의 모멘텀 두 분 다 더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니까요. 두 분 다 워낙 뭐 코스닥은 좋을 것이다 계속 이야기해 오셨고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다뤘죠. 2월달 좋을 것이냐? 좋을 것이다. 결론을 내놓고 이제 우리가 들어왔던 것이고요. 추가 상승 모멘텀을 좀 이야기해 주시죠. 또는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까지 어느 한 분씩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추가 상승 모멘텀은 누가 이야기하실까요? 일단은 기존에 외국인 동향을 뒤에 바로 체크해 주시죠. 예. 일단은 지금 현재 과거에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많이 좋은 뭐 바이오 제약주 이쪽 많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쪽만 보면 과거에는 정말 이쪽 바이오라고 하면은 진짜 꿈만 갖고 상승하던 그런 아주 급등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지금 현재 현실로 되고 있는 상황이 상당히 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바이오 업체의 꿈만 하더라도 좀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꿈이 미래의 꿈이 아니라 지금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그 과거에는 뭐 자동차 쪽 부품주라든지 뭐 IT 쪽 이쪽에 한정돼 있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좀 그 업종군 전반적으로 좀 다양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그 코스닥 뭐 상위 10개 종목만 이렇게 보더라도 보면은 뭐 다음 카카오라든지 뭐 셀트리온 쪽 아니면은 그
뭐 메디톡스 이런 것들, 뭐 파라다이스, 뭐 컴투스, 뭐 동서, 뭐 음식료라든지 뭐 게임 쪽, 가지각색, 뭐 콘텐츠, 반도체 장비 이쪽 측면에서 실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계속해서 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미 6년, 7개월, 8개월 지나고 나서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 예를 좀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작년에 이제 중국 시장이죠. 작년 중국 시장 한 7월, 8월 달만 하더라도 어디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2,000포인트에 올려 있습니다. 2,000포인트. 그러나 불과 5개월, 6개월 만에 한 70%에서 뭐 3,400, 500 이렇게 좀 다가가고 있는데 우리 시장도 뭐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650까지는 막 가볍게 좀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시고 특히 이제 반도체 쪽에서 또 어느 정도 실적이 좀 동반되고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지수가 단순히 거품이 아니라 이미 실적이 동반된 상승이다. 그리고 오랫동안 에너지가 비축한 그 상승 에너지가 지금 폭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650포인트. 그러면 바닥 대비 20%가 되거든요. 12월 대비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1월, 2월 현재까지 이제 거의 10% 올라서니까요. 그렇죠. 예. 20%는 대단히 높은 겁니다. 예. 지수가 20%라는 그렇죠. 것은.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상승률이 있다는 건 이건 뭐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뭐 코스닥 이야기를 하니까 잘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 코스피로 접목을 하면 코스피 200포인트다. 코스피 200포인트에 20%면 2,000포인트다. 그럼 2,400포인트잖아요. 지금 보면 꿈과 같은 그렇죠. 수치잖아요. 네. 그게 지금 코스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바로 자꾸 강조하는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느끼셔야 된다는 거죠. 대형주 비중과 코스닥 비중 어디로 갈 거냐는 일정 부분은 어디를 더 크게 할 거냐는 것은 답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외국인 가장 관건은 이제 시장에서 느끼는 바는 전문가들이 느끼는 바는 그겁니다. 우리만 가지고 시장이 강한 상승을 받고 연속성을 가진 적은 없다. 결국 외국인들의 수급이 동반되어야지만이 그 시장이 올랐다. 그게 이제 코스피를 가지고 또는 타 외국 시장을 보고도 우리가 느끼는 바인데요.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이 어떻습니까? 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의 영향력이 굉장히 좀 크고, 코스닥은 기관의 영향력이 예전부터 역사적으로 그래왔는데 굉장히 좀 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관 쪽에서 코스닥 증시를 좀 많이 사고 있는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증시가 굉장히 좀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기관 쪽의 동향을 보면 한 3거래일 연속 지금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 특히나 이제 외국인이 매도하는 가운데서 이제 기관 속에서 매수 강도가 워낙 세기 때문에,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 한 700억 가량 매수 물량이 들어왔는데, 이쪽에 대한 강도가 워낙 세기 때문에 코스닥이 계속적으로 좀 우상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온다. 그리고 좀 뜯어보면 특히나 이제 약간의 이제 중기적 자금의 성격을 좀 집행하고 있는 연기금 쪽에서 오늘 700억 가량 가운데 한 270억을 거의 샀으니까 굉장히 좀 많은 물량을 좀 투입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었던 게 이제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나 파라다이스가 저점에서 올라온 부분, 그리고 게임빌이나 컴투스, 그리고 웹젠 같은 시총 상위주들의 좀 위치해 있는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대세 상승을 좀 나왔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셀트리온 같은 회사들이 전반적으로 좀 우상향을 보여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기관 쪽의 수급 강도가 워낙 세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없이도 이렇게 지금 코스닥 장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제가 첨언을 하자면, 전통적으로 이제 그 시장 대 시장으로 본다면, 코스피, 외국인, 코스닥 기관. 근데 이제 제가 더 이제 한 발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토론하고자 하는 바는, 그래가지고는 시장 자체가 강화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는 약하다는 거죠. 매일 뭐 개인들 상대로 기관들이 뺏어먹고 치고 빠져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6년 8개월 동안 500포인트에 갇혀 있었던 거거든요. 제가 이제 바라는 건 뭐냐면 코스피처럼 외국인들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고 시장이나 종목들의 장기적인, 그러니까 코스피 보듯이 코스닥에서도 장기 투자할 종목들이 나오는구나, 이제 있구나, 이런 시각이 되려면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좀 오래 가지고 있어줘야 되죠. 코스피처럼. 그러면 코스피 1000포인트가 무려 14년 동안 있었거든요. 1000포인트가. 그러다가 2000포인트 올라갔잖아요. 순식간에 예,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외국인 수급이 있어야 된다는 논리죠.
그럼 500포인트에서 예를 들어 1000포인트 가려면, 그죠? 외국인들의 동향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보니까 2009년도에 외국인들의 코스닥 비중이 7%가 채 안 됐죠. 근데 2014년도 말 보게 되면은 10%가 일단 넘어와 있습니다. 좀 고무적이다 이렇게 조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이슈였고요. 예, 두 번째 이슈 공개합니다.